우리가 평상시에 자주 쓰는 말 중에 하나인 잘 나가다가 삼천포로 빠진다. 이야기를 하는 도중 엉뚱하게 옆길로 빠질 때 우리는 잘 나가다가 삼천포로 빠진다 라고 합니다. 삼천포로 빠진다는 말에는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그중 한 가지는 옛날에 어떤 장사꾼이 장사가 잘 되는 진주로 가려다 길을 잘못 들어서 장사가 잘 되지 않는 삼천포로 가는 바람에 큰 낭패를 봤다는 이야기에서 나온 말이라는 설이 있는데 여러 가지 설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의미라고 합니다. 두 번째 설은 경남 진해에 해군기지가 생긴 이후로 해군들에 의해 나온 말이라는 설이 있습니다. 진해에서 서울로 휴가를 나왔다가 부대에 복귀하는 도중에 삼당진에서 진해로 가는 기차로 제때 환승하지 않고 잘못하여 삼천포로 가는 것을 환승하는 바람에 부대 복귀 시간을 어겨 혼이 나는 병사들 때문에 생겨난 말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설은 부산을 출발하여 진주로 가는 기차에는 삼천포로 가는 손님과 진주로 가는 손님이 함께 타게 되는데 기차가 진주 계양역에 다다르게 되면 기차는 진주행과 삼천포행의 객차로 분리하여 운행을 합니다. 이때 반드시 방송을 통해 진주행 손님과 삼천포행 손님은 각각 몇 호차로 옮겨 탈 것을 알려주는데 이 중 진주를 가는 사람이 술을 마시고 잠이 들어 옮겨 타지 못해 엉뚱하게 진주가 아닌 삼천포로 빠지게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여 생긴 말이라는 설입니다. 1960년대에 진주 삼천포 열차 얘기가 어원이라는 주장도 있지만 이미 1920년대 경남일보에서 잘 나가다가 삼천포로 빠진다는 말을 사용하지 말자는 기사가 실려 있어 열차 통행 이전부터 쓰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소금으로 간한 조기를 꾸덕하게 말린 굴비는 인기가 많은 생선입니다. 고려 중기에 이자겸이라는 문신이 영광군으로 유배되었을 때 법성포에서 맛본 조기를 왕에게 진상품으로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때 그는 비굴하게 살지 않겠다는 비장한 뜻을 담기 위해 비굴의 앞뒤 글자를 바꾸어 굴비라는 이름으로 진상을 했고 이것이 굴비의 어원이 되었다고 전해집니다. 우리가 자주 먹는 숙주나물의 원래 이름은 녹두나물이었는데 조선시대의 문신 신숙주의 이름을 붙여 숙주나물이 되었다는 설은 아주 유명합니다. 신숙주는 사육신과 더불어 문종의 유언에 따라 단종을 보필하기로 했지만 이후 변절하여 수양대군을 도운 인물입니다. 백성들은 이러한 신숙주의 변절이 꼭 녹두에서 나물로 쉽게 변하는 녹두나물과 같아서 숙주나물이란 이름으로 그를 욕했다고 전해집니다. 날씨가 흐리고 추울 때 우리는 을씨년스럽다는 표현을 씁니다. 오늘 날씨가 굉장히 을씨년스럽다. 이런 표현 들어보셨죠? 저랑 친한 언니가 이 말을 참 잘 쓰거든요. 을씨년스럽다는 말은 1905년 을사년에 조선과 일본의 을사조약이 체결되면서 조선의 모든 외교권이 일본에게 빼앗겨 사람들은 온통 침통하고 참담한 분위기에 빠졌는데 그때 이후로 몹시 쓸쓸하고 어수선한 느낌이 들 때면 을사년의 기분 같다고 해서 을사년스럽다고 했는데 이 말이 변해서 지금은 을씨년스럽다라고 합니다. 알고 보니 을씨년스럽다는 굉장히 가슴 아픈 뜻이었습니다. 미주알 고주알 얘기한다, 미주알 고주알 일러 바친다. 여기에서 말하는 미주알 고주알은 어떤 뜻일까요? 미주알은 학문에 닿아 있는 창자의 끝부분을 가리키는 말이고 고주알은 별뜻 없이 운율을 맞추기 위해 붙인 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주알 고주알은 사람의 속을 처음부터 맨 끝부분까지 속속들이 훑어본다는 뜻으로 아주 사소한 일까지 속속들이라는 말입니다. 임진왜란으로 피난길에 오른 선조임금 일행은 걱정이 많았는데 그중 하나가 음식이었습니다. 전쟁 중에는 싱싱하고 맛있는 음식을 마련하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한 사람이 묵이라는 이름의 생선 꾸러미를 들고 왔습니다. 오랜만에 싱싱하고 담백한 생선을 먹은 임금은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은색 비늘을 가진 그 생선을 가리켜 묵 대신 은어라고 부르도록 했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 다시 궁궐로 돌아온 임금은 그 생선이 먹고 싶어졌습니다. 그런데 막상 상에 오른 은어를 맛본 임금은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예전의 맛과 전혀 다른 형편없는 은어의 맛에 실망한 임금은
이제부터 은어를 도로 묵이라 하거라 라고 말했습니다. 은어로 불리던 생선의 이름은 도로 묵이 되었고 이 말이 발음하기 편한 도루묵으로 바뀐 것입니다. 일이 제대로 풀리지 않아 아무 소득이 없는 헛수고를 말할 때 말짱 도루묵이다 라고 하는 게 여기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조선 정조 때 학자 안정복은 사람들 사이에 떠도는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모으고 잡다한 이야기 중에서도 다시 재밌는 이야기를 뽑아 그 책 이름을 잡동산이라고 지었습니다. 잡동산이는 책 이름에서 변화된 말로 별로 쓸모없는 여러 가지가 마구 뒤섞여 있다는 뜻이 되었습니다. 이판사판은 궁지에 몰려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상황을 말합니다. 조선시대는 유교를 국가 이념으로 내세우는 바람에 불교가 무척 핍박을 받았습니다. 양반집에서는 불교를 멀리하게 되었고 자녀가 출가한다는 건 생각하지도 못했습니다. 어느 고을에 조상 대대로 높은 벼슬을 지낸 이름난 양반이 살았는데 두 아들이 스님이 되겠다고 했습니다. 형은 돌을 닦고 불교 경전을 공부하는 이판중이 되겠다고 말했고 동생은 절의 살림을 꾸리는 사판중이 되겠다고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두 아들이 원망스럽기 짝이 없게 되었는데 이판이건 사판이건 스님이 된다면 집안이 풍비박산되는 궁지에 몰리게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조마조마하여 마음이 쓰인다고 할 때 조바심이 난다라고 말합니다. 옛날 4대 곡식으로 쌀, 보리, 밀과 더불어 조가 있었습니다. 타작을 옛말로 바삼이라고 했는데 조를 타작하던 것이 조바심의 유래가 된 것입니다. 조를 수확할 때 이삭을 잘라다가 한꺼번에 두드려서 터는데 조는 두껍고 질긴 껍질에 겹겹이 쌓여 있어서 타작을 하려면 조이삭을 모아놓고 아예 부술 정도로 두드려야 탈곡이 되므로 옛 농부들은 조를 탈곡하는 것을 가장 힘들어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농부들에게는 조바심이 가장 큰 걱정거리였던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이즈입니다. 언제부터 쓰던 말일까 오늘은 세 번째 얘기를 전해드렸습니다. 작정하고 만든 건 아닌데 하다 보니 이렇게 되었습니다. 언제 어떻게 배웠는지 모르겠지만 나도 모르게 쓰던 말들 뜻을 알고 쓰면 훨씬 좋겠죠. 오늘도 잘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로 저를 응원해 주세요. 아이즈였습니다.